이번 영상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관한 영상입니다. 일단 우리는 환경 문제, 이번 영상에서는 환경 문제의 유형과 국제 협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자, 환경 문제의 유형으로는 첫 번째 지구온난화 가 있었죠.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였어요. 얘는 왜 발생하냐?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공장을 짓거나 주거지역을 짓거나 하면서 산림을 파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축 사육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경작지를 확대하면서 기존에 있던 풀과 나무들을 많이 베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극지방, 남극, 북극 지역에 있는 빙하가 축소가 되겠죠. 조금 이렇게 쓸게요. 빙하가 축소되고, 그리고 빙하 녹음물이 바다로 가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름이 시원해진다거나 겨울이 따뜻해진다거나 아니면 여름에 평소와 다르게 너무너무 더워진다거나 하는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는 숲과 나무를 다 베어 없애기 때문에 생태계가 혼란스러워지고 파괴되게 됩니다. 그럼 이로 인한, 선생님 이렇게 적을게요. 이로 인한 대책으로는 당연히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니까 화석연료의 사용을 감소시키면 될 거고요. 그리고 숲을 계속 베어 나가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했으니까 숲을 만들어가는 조림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존층 파괴 볼게요. 오존층 파괴는 왜 발생하냐면 염화, 플루, 오린화, 탄소 CFC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CFC 가스가 오존층에 있는 오존이랑 결합을 하면서 이 산소 원자가 3개 있는 오존의 분자 형태를 망가뜨리게 돼요. 그래서 오존이 파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존층이 파괴되면 우리는 오존은 지구로 들어오는 자외선 같은 우리 피부에 안 좋은 광선들을 막아주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막아주는 장벽이 사라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 걸릴 확률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식물의 성장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외선이 너무 세게 내리쬐게 돼서 식물들이 이제 성장하는데 방해를 받아요. 그럼 이로 인한 대책은 당연히 그러면은 염화, 플루, 오린화, 탄소의 사용량을 감소시키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염화, 플루, 오린화, 탄소의 사용량을 감소시키면 되고, 이에 대한 배출을 규제하는 협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염화플루오린화 탄소는 냉매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염화플루오린화 탄소가 아닌 다른 대체 냉매제를
개발하고 사용하면 되겠죠. 이것도 피부병이네요. 그 다음으로 산성비 볼게요. 산성비는 왜 내리냐 하면 공장이나 자동차 같은 데서 나오는 황산화물 그리고 질소산화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얘네들이 공기에 녹아서 이제 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산성 물질들이 눈이나 비에 섞여서 이제 우리한테 내리는 걸 산성비라고 하거든요. 이제 질소산화물 배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산성비가 내리게 됩니다.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식물은 산성비를 맞으면 고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들이 많이 있는 산림이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호수 같은 곳에도 생물들이 많이 살잖아요. 호수가 산성화되면서 이제 식물과 동물들이 점점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무생물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만든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만든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 같은 것들이 부식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산성비 같은 것들은 이 산화된 물질들이 구름에 수증기에 그리고 이 빗물에 섞여가지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오염 물질들이 구름에 숨어서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오염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아무 짓을 안 했는데 다른 나라가 오염 물질을 많이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 분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산성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산화 물질들의 배출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공장이나 자동차에 탈황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황산화물을 이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산성비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리고 국제 분쟁이 발생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네 번째로 사막화를 보면 사막화도 왜 발생하냐? 가뭄. 근데 그냥 가뭄이 아니고 장기간의 가뭄. 비가 계속 안 오게 되면 사막화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사막 근처에 있는 짧은 풀이 자라는 스텝 기후 지역. 이 짧은 풀이 자라는 이 지역에서 과도하게 경작을 하고 그리고 목축을 하게 되면 여기 짧은 풀이 자라는 지대들에 조금 있는 짧은 풀들을 동물들이 다 먹어치우면 그 다음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은 그때부터 사막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산림을 파괴하게 되면 사막화가 진행되게 돼요. 그러면 사막화가 진행되게 되면 우리 인간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 사막 근처에 있는 스텝 기후 지역은 토양이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풀이 잘 자라요. 그런데 이 풀을 다 뜯어먹어서 풀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얘네는 토양이 황폐화되게 됩니다. 토양의 영양분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토양이 황폐화되게 되면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작물 재배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이 작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요. 그래서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모래바람이 날리는 걸 잡아줄 수 있는데 식물이 다 사라지게 되면 날리는 모래바람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사현상 같은 것들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인을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가뭄, 비가 안 내리는 걸 우리가 없앨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경작이나 목축을
가축을 규제,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삼림이 파괴되면서 사막화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러면 나무를 심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온난화랑 마찬가지로 조림 사업을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대림 파괴 보겠습니다. 열대림 파괴는 열대 우림이 파괴되는 거예요. 열대 지역에 사는. 그럼 열대림은 왜 파괴되냐? 무엇 때문에 파괴가 되냐면은 사람들이 열대림인 숲을 다 없애서 농사 짓는 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동물들을 먹이기 위한 그런 방목지를 만들거든요. 방목지를 확대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삼림 자원, 나무 같은 그런 삼림 자원들을 함부로 채굴을 하고 개발을 막 함부로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도로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열대림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열대림이 파괴되면 숲은 특히 열대림은 지구의 허파라고 우리 그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죠. 그런 것처럼 많은 오염물질을 정화시켜줘요. 그런데 이런 열대림이 사라지게 되면 파괴되게 되면 지구가 가진 자정 능력이라거든요. 스스로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없어지니까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막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숲이 없어지니까 동물과 식물들이 사는 곳, 서식지가 사라지고 파괴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주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을 살펴볼 건데 국제협약은 선생님이 다른 데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런던 협약부터 보겠습니다. 런던 협약은 1972년에 런던에서 만든 협약이에요. 그래서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런던 협약을 만들었는데 이 런던 협약의 내용을 보면 폐기물이 생기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생기면 바다에 함부로 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파리에서 만들어진 협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94년에 사막화 방지 협약과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막화 방지 협약부터 보겠습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은 말 그대로 사막화가 되는 걸 막자고 하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가뭄이나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과도한 경작을 하지 말자라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기후변화랑 관련된 협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차원의 신기후체제를 출범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 옆에 바젤 협약, 스위스 바젤에서 협약을 체결을 한 건데 1989년에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 통제 이거는 산성비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많이 돌리거나 하면은 그런 오염 물질들이 생기는데 이 오염 물질들이 공기를 타고 바람을 타고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바젤 협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그런 유해 폐기물,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걸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보내지 말자라고 하는 게 바젤 협약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스톡홀름에서는 1972년에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인간환경선언을 발표하고 환경 문제의 국제적인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볼게요.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비엔나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1985년에 체결을 했고요. 오존층 파괴 물질을 규제를 하자. 그럼 이거는 오존층 파괴랑 관련 있는 국제 협약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람사르 협약 볼게요. 람사르 협약은 1971년에 만든 협약이고요.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는 게 람사르 협약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포늪이나 순천만 습지 같은 그런 습지들이 람사르 협약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 우리나라랑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교토. 교토에서는 교토 의정서를 체결했는데 97년에 체결했고요.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 목표치를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우리가 이만큼 줄이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은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몬트리올 의정서부터 보겠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987년에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고 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서는 워싱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73년에 만들었고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청둥오리가 예를 들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워싱턴 협약이고요.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협약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1992년이거든요. 92년에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의를 한 거고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자고 해서 이제 난개발 같은 거를 막는 협약이 되고요. 그다음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의제 21, 아젠다 21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거 여기 있는 모든 환경협약을 다 외우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힘이 들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랑 관련된 협약들이에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하자 이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도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도 온실가스를 규제하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오존층 파괴 했었으니까 오존층 파괴랑 관련한 몬트리올 의정서 또 봐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막화랑 관련 있는 사막화 방지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름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구나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람사르 협약 여기까지만 같이 볼게요.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호랑 관련 있는 국제 협약이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보면 될 거고 그리고 이 국제 협약의 연도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 협약이 어떤 환경 문제랑 관련이 있냐 요거를 중점적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